서운함은 가볍게, 예의는 무겁게. 주변을 보면 유독 친구 관계가 원만하고 늘 평온해 보이는 분들 계시죠? 그분들이라고 해서 서운한 일이 왜 없겠습니까? 하지만 그들에겐 남들에게는 잘 말하지 않는 한 끗 차이의 비밀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비밀을 다산 정약용의 지혜를 빌려 들려드리려 합니다. 지금 이 질문에 솔직하게 답해 보십시오. 친구에게 연락하는 게 항상 내가 먼저입니까? 내가 연락을 끊으면 저쪽에서 먼저 연락이 올 것 같습니까? 오랜 친구인데 요즘 왜 이렇게 남처럼 느껴집니까? 이 중 하나라도 그렇다고 느끼셨다면 지금 마음속에 서운함이 쌓여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서운함을 아무한테도 말 못하고 그냥 사귀고 계신 겁니다. 왜 이렇게 됐는지, 어떻게 하면 덜 상처받을 수 있는지, 정약용의 지혜와 함께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한번 기억을 되살려 보십시오. 30대, 40대 시절, 퇴근 후 삼겹살 한 판에 밤새 수다를 떨었던 기억, 아이들 학교 때문에 동네에서 자연스럽게 어울렸던 시절, 전화 한 통이면 어디서든 달려오던 친구들, 그때는 관계가 굳이 노력하지 않아도 유지됐습니다. 직장, 동네, 아이들 학교, 삶이 겹쳐 있었기 때문에 만남도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런데 50대 이후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직장을 떠나고 아이들은 집을 떠나고 이사를 가거나 상대가 이사를 갑니다. 삶이 겹쳐 있던 공간이 사라지니 만남의 이유도 하나씩 사라집니다. 이건 서로가 멀어진 게 아닙니다. 삶의 구조가 달라진 겁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각자 그 처지에 따라 마음이 달라진다. 처지가 달라졌습니다. 마음이 없어진 게 아닙니다. 이 두 가지를 구분하는 것이 이 나이에 인간관계를 편하게 유지하는 첫걸음입니다. 사실 이 나이에 외로움을 입 밖에 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나이 먹어서 외롭다고 하면 초라해 보이지 않을까. 자식들한테 짐이 되는 것 같아서. 그냥 내가 예민한 거겠지.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냥 삭히십니다. 그런데 이 나이에 서운함이 더 크게 느껴지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젊을 때는 새 직장, 새 동네에 가면 자연스럽게 새 사람을 만났습니다. 하지만 50대, 60대가 되면 친구를 새로 사귀는 게 훨씬 어렵습니다. 사람들이 이미 자기 삶의 패턴이 굳어져 있고 새로운 관계에 에너지를 쏟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 기존 관계가 더욱 소중해지고 동시에 그 관계가 멀어질 때 더 크게 허전합니다. 이것을 이해하면 서운함을 단순히 상대의 잘못으로만 돌리지 않게 됩니다. 5, 60대 이상 분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감정을 표현하는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셨습니다. 서운하다는 말보다 뭘 그런 걸 따지냐는 말을 더 많이 들으며 자라셨습니다. 참는 게 미덕이다. 어른스럽게 이해해라. 이런 분위기 속에서 서운한 마음이 생겨도 참고삭힙니다. 말했다가 관계가 어색해질까봐, 별것도 아닌 걸로 예민하다는 소리 들을까봐. 그렇게 쌓인 서운함은 어느 날 갑자기 관계의 문을 닫게 만듭니다. 전화를 덜 하게 되고, 모임을 피하게 되고, 그냥 인연이 다 된 것 같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하지만 상대는 영문을 모릅니다. 내가 서운했다는 것조차 모릅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내 마음을 남에게 강요하지 마라.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저는 한 가지를 더 하고 싶습니다. 내 마음을 강요하지 않되 전혀 표현하지 않는 것도 관계를 망가뜨립니다. 표현하지 않으면 상대는 내가 괜찮은 줄 압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나이에 맞는 관계 방식 3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자주 보는 것이 기준이 되지 않아도 됩니다. 이 나이에 자주 보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건강, 거리, 가족 상황, 이유가 너무 많습니다. 대신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이 사람이 힘들 때 내가 생각나는 사람인가? 좋은 일이 생기면 제일 먼저 알리고 싶은 사람인가? 그렇다면 그건 충분히 좋은 관계입니다. 자주 보지 않아도. 둘째, 짧은 연락이 긴 침묵보다 낫습니다. 나중에 제대로 연락해야지 하다 보면 몇 달이 지납니다. 카카오톡 글귀 하나, 요즘 어때? 문자 한 줄. 이 작은 신호 하나가 관계의 온기를 유지합니다. 셋째, 서운함은 가볍고 따뜻하게 표현하세요. 나 요즘 내 목소리 듣고 싶었다. 그때 연락이 없어서 좀 서운했어. 괜찮은 거지? 이 한마디가 관계를 오히려 더 가깝게 만듭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가까울수록 예를 지켜야 오래 간다. 솔직하되 상대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그것이 이 나이의 예입니다. 50대 이후가 되면 혼자 있는 시간이 자연스럽게 늘어납니다. 그 시간을 외로움으로 보면 고통스럽고 나와 마주하는 시간으로 보면 선물이 됩니다. 정약용은 유배 생활 18년 동안 혼자 책을 읽고 글을 쓰며 500권이 넘는 저술을 남겼습니다. 고독을 두려워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고독 속에서도 자신을 잃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관계가 줄어드는 게 두려운 건 관계 밖에 자신이 없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신이 충실하면 관계가 줄어들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수십 년을 함께했던 친구가 멀어진다는 건 참 쓸쓸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것만은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함께 웃었던 시간, 함께 힘들었던 시간, 그 모든 시간은 진짜였습니다. 관계의 밀도가 달라졌다고 해서 그 기억이 가짜가 되지는 않습니다. 덜 만나도 연락이 뜸해도 서로의 이름이 마음속 어딘가에 남아있다면 그 관계는 여전히 살아있는 겁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군자는 궁핍할수록 당당하고 소인은 궁핍할수록 비굴하다. 관계가 줄어드는 이 시기에 자신을 잃지 않는 것, 서운함에 지지 않는 것, 남아있는 관계 하나하나를 귀하게 여기는 것, 그것이 이 나이를 품위 있게 사는 방법입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요즘 친구 관계 어떠세요? 오래된 친구에게 먼저 연락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공감되셨다면 댓글로 한마디만 남겨주세요. 같은 마음인 분들이 생각보다 훨씬 많습니다.